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1,000건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7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은 2,300건을 기록했습니다. 1월에 비해 2배 가까이가 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 등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분석됩니다. 전월세 거래는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27만 3천 건으로 1월과 비교해 27%,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를 넘어섰고 아파트의 경우 서울에선 46.2%가 월세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량은 늘었지만 청약시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10달째 늘어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7만 5,438호로 집계돼 1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증가폭은 0.1%로 크게 둔화했는데 연말 연초 분양시장이 비수기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은 전월보다 2배 이상 늘어 2,000호를 넘겼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8,500호로 13.4% 늘었습니다.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만 2,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고 서울의 경우 66% 감소한 1,400여 호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어제부터죠. 중도금 대출 한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분양을 받고 계약금 내고 잔금이랑 중도금 치르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예. 대부분 중도금 비중이 가장 큰데 이 돈을 분양가와 관계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을 허용했는데 이 기준이 없어졌고 전체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억 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대 7억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풀린 규제도 많죠. 기존 주택 처분 조건도 사라졌고 수도권에 묶여있던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린 곳에선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무순위 청약에선 서울의 분양단지는 서울에, 경기도의 분양단지는 경기도에 살아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또 강남 3구, 용산을 뺀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점 대신 추천 물량도 많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규제도 풀리고 다주택자도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되팔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인지 청약 경쟁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신청을 받았던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는 거의 200대 1 가까운 경쟁률로 1순위 접수 마감이 됐고요. 예. 서울 은평구 아파트도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신청을 받았던 서울 성북구 아파트 그리고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도 모두 계약이 마감됐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서울 주요 대건축 단지에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대출 등 자금 조달도 쉬워졌으니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 더 많을 거고요. 여기에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보다는 차익을 보려는 가수요, 투기 수요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 청약 시장은 좀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역별로 보면 청약 시장 양극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6.1대 1입니다. 서울 57대 1, 경남 28.4대 1, 부산 12.1대 1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봐도 1.1대 1, 인천 1.5대 1, 경북 0.7대 1, 전남 0.1대 1, 전북 0.2대 1, 제주 0.2대 1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도 차이가 큽니다. 예. 서울의 경우는 분양 일정을 조금 앞당기는 분위기고요.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이런 흐름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봐야 할 텐데 미분양 물량은 좀 해소가 될까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해 10만 호까지는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달 기준인 7만 5천 호를 넘어서 계속 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 건설사는 물론 금융사까지 연쇄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겁니다.
원장가는 대구의 경우 미분양 60%는 비교적 우량한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아직도 분양가나 호가가 주변 시세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높다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집을 살 때 전세를 안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도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분양이 잘 된 서울의 경우에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달 2,000건을 넘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 거의 월 평균 6,000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서 이렇게 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